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특성에 따른 댓글과 별점에 대한 연구 발표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는 탐색제와 경험제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새롭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실내제를 포함해서 연구를 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댓글과 그 댓글의 품사의 비중과 길이에 따라서 긍부정이 달라지고, 소비자들은 댓글 통해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좀 말하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댓글의 감성 점수 길이가 별점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문헌 연구, 연구 모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성적인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알아보고자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는 인터넷 쇼핑몰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그 고객 평가, 정량, 정성에 대해 중요성을 공감했고, 특히 댓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관심 분야는 댓글의 긍부정에 따른 매출 변화나 또는 별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좀 찾아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탐색자와 경험자 중심의 그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인터넷 쇼핑몰은 그 서비스, 그러니까 무형 제품에 대한 판매가 대중화되고, 실내제,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뭐 재능, 뭐 디자인이라든지 실내제 판매도 이제 증가세에 있었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쇼핑몰은 그 무형 제품 판매는 큰 뭐 프리랜서 마켓이죠.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긱경제가 이제 단기간에 하는 그 일이죠. 긱경제의 이제 성장과 함께 그 프리랜서 마켓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법률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다뤄지기 어렵다고 이제 되었는데, 뭐 물론 아직까지 논란은 있지만 로톡이라는 온라인 변호사 상담 사이트도 있을 정도로 신뢰제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쇼핑몰 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평가, 감성에 담은 평가가 그 별점이라는 정량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이제 알아보자, 요 차원에서 출발했고요. 그 다른 연구에 대해서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연구 대상을 탐색제와 경험제뿐만 아니라 실내제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고, 그 정성 평가 요인을 구체하기 위해서 감성 사전을 활용해서 댓글의 감성 점수와 품사의 비중을 이제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봤다라는 점이 기존 연구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 다뤄지는 제품은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탐색제, 경험제, 신뢰제로 이제 분류되고 있고요. 제품 서비스의 특성은 정보의 수집 또는 경험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색제는 서치굿이죠. 제품 서비스의 외관이나 특성에 개인차가 없습니다. 뭐 텔레비전,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건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디자인도 눈에 들어오고, 상세 설명서를 통해서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보고, 이거는 어떤 제품이다, 얼마만큼 좋겠다, 요거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품질이 좋겠다, 더 비싼 값어치를 하겠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구매 결정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험제, 익스피리언스 굿이죠. 경험을 해봤을 때 이제 알 수 있는 제품. 직접 사용해보면 쉽게 평가가 가능하지만 사용 전에는 평가가 까다로운 제품입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같은 게 되겠죠. 일단 화장품 뭐 이미지도 좋고 케이스도 좋고 뭐 디자인도 좋고 내가 선호한 모델이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이 화장품을 내가 써봤을 때 내 피부에 맞느냐, 내가 뭐 이렇게 트러블이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되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봤을 때 이게 내 몸에 맞다, 내 취향에 맞다 그러면은 쉽게 판단이 되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을 때 이미지나 겉에 보이는 스펙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을 경험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제는 무형이고 고객마다 편차가 크고 선입견이나 평판에 의존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 또는 디자인. 이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고 편차가 큰 제품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제품은 팔기 어렵다고 이제 계속 이제 인식되어 왔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신뢰제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구매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가지긴 좀 어려웠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 근로, 직경제 플랫폼 등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어렵다고 인식되던 실내제들이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는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 내 재능을 가지고 이제 공간적 제한이 없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재화를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랜서 마켓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어려웠다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신뢰제를 이제 이 연구의 탐색제랑 경험제에 대비해서 이제 함께 분석을 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 댓글에 대한 과거 연구인데요. 뭐 물론 인터넷 쇼핑몰 댓글에 대한 연구는 뭐 국내에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이제 1995년일 거예요. 오타가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초로 댓글을 도입한 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여러 가지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댓글을 통해서 뭔가 소비자에게 인터랙티브한 서로 상호간의 교류라든지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었다. 이게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인식되었고, 그 뒤로 굉장히 많은 댓글 연구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인식이 잠재 고객의 구매 결정과 매출에 대한 이제 댓글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하고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또 많은 소비자들이 댓글을 통해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참고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댓글이 독립적인 정보의 원천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좋은 점은 이거고 나쁜 점은 이거다라고 이제 잠재 고객들이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댓글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평가나 판매자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는 얻은 감성 사전을 통해서 이제 자연어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거는 KNU 감성 사전입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의 특브리의 감성을 활용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를 했고요. 감성 어휘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온라인상 신조 이모티콘도 포함된 그 한국어 전용 감성 사전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 워드넷이라는 감성 사전인데요. 그래서 어휘 간 관계 정보를 어휘망으로 단어를 스인셋으로 표현했고요. 1985년 시작됐고 이게 영어권 감성 사전으로서는 이제 거의 최초인데 요 연구를 이제 토대로 많은 어권에서 자기 어권의 감성 사전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연구들이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 품사의 사용 비중에 따른 댓글 길이와 감성 준수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명령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가 리뷰의 길이를 미치는 정보 요인, 동사와 부사가 감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 요인. 그래서 리뷰의 길이가 감성 점수에, 리뷰의 길이와 감성 점수가 또 별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 모형을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보 요인과 감성 요인 관계, 두 번째는 댓글 길이와 감성 점수가 별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이제 설계된 모형이고, 가설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요인이 리뷰의 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성 요인이 감성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리뷰의 길이는 감성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그 가설 1번을 설정을 했고요. 리뷰의 길이가 별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감성 점수는 별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설 2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총 5,400여 개의 댓글을 수집했고요. 하이마트에서 탐색제 경험제의 그 자료를 수집했고, 크몽이란 사이트에서 실내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탐색제 1,500건, 1,500여 건, 검성제 1,600여 건, 실내제 1,800여 건 해서 각각 3가지 제품들을 샘플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탐색제는 냉장고, TV, 경험제는 책상, 식탁, 의자, 실내제는 디자인 제품으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파싱하고 DB 구축해서 이제 감성 점수, 품사의 사용 기준, 댓글 길이를 산출했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성 점수, 별점, 댓글 길이, 명사, 형용사수, 동사, 부사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탐색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품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탐색제의 경우 댓글의 길이가 가장 길고 각 품사의 사용 부정도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에 경험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성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이제 조금만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제품들은 감성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 그리고 실내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성 점수가 오히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의 경로 분석 결과입니다. 그 탐색제 같은 경우는 H1, A, B가 이제 채택됐고요. H2A가 채택됐습니다. 경험제 같은 경우는 H1A와 H2A, B가 채택됐습니다. 실내제 같은 경우는 H1A가 채택되어서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이제 알게 됐고요. 종합적으로 이거 살펴보면 정보 요인, 명사와 형용사는 탐색제, 경험제, 신뢰제 모두 리뷰의 길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성적인 요인, 동사나 부사는 감성 점수에 탐색제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리뷰의 길이는 감성 점수에 어떠한 제품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리뷰의 길이는 경험제만 별점에 음의 영향을 미쳤고, 감성 점수는 탐색제, 경험제, 신뢰제 모두 별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보 요인은 모든 제품 분류에 댓글 길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감성 요인은 탐색제만 감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이제 댓글의 품사 구성 비중에 따라서 길이나 감성 점수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알아냈고요. 두 번째로 댓글 길이는 감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다. 즉 댓글의 길이를 통한 긍부정 표현은 없었다. 댓글이 뭐 길든 짧든 긍부정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그 댓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객관적 후기를 낳기 위해서 댓글을 길게 작성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길이는 경험제만 별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성 점수는 모든 제품 분류에 별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특히 경험제의 경우에 댓글을 통해서 뭔가 정성적인 평가를 좀 시도한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뭔가 온라인 쇼핑몰 댓글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좀 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성적인 평가와 정략적인 평가가 연동되는 댓글 플랫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품의 분류, 경험제, 탐색제, 뭐 신뢰제에 따라서 실시간 평점 연동과 같이 댓글과 별점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서 뭔가 신뢰성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좀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고려해서 좀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제품 서비스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정성적인 평가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 서비스를 접한 고객의 댓글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써본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서 뭔가 정성적인 평가, 댓글의 정량화를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걸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특성에 따른 댓글 작성 플랫폼이 필요하다. 실제로 탐색제, 경험제, 신뢰제에 따라서 뭔가 댓글과 별점에 뭔가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간의 차이가 다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신뢰제에도 댓글이 별점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신뢰제는 어떤 식으로 댓글이 평가가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경험제 이렇게 평가되고 이런 다양한 좀 방법이 반영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원래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특성에 따른 댓글과 별점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런 저희 연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더욱더 재밌는 연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